결혼 3년 차. 며느리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말라는 시아버지의 말. 월급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입원을 했는데 돌아온 건 따뜻한 위로가 아닌 가시 돋친 말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드디어 모든 걸 알게 된 순간 시댁을 향해 단호히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아내는 시댁 행사에 가지 않습니다. 아이 갖기 전까지 제가 혼자 갈 겁니다. 과연 이 부부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정다은은 3년 전 남편 강민수와 결혼을 결심했다. 민수는 소방관으로 성실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지 않았다.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굉장히 따뜻했다. 특히 시아버지 강병호는 잔뜩 흡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씨가 은행 다닌다지. 연봉도 높고 안정적인 직장이라며. 우리 아들 복 터졌네. 허허. 시어머니 박순자도 덩달아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고 똑똑하게 생겼구나. 민수 엄마인 내가 봐도 부러울 정도야. 다은은 그때 진심으로 행복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시부모님이라면 결혼 생활이 순탄할 것 같았다.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미소가 며느리의 인격이 아닌 돈 때문이었다는 걸. 다은의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이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였다는 걸. 첫 만남에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물었다. 우리 부모님 어떠셨어? 너무 좋아하시더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고마웠어. 앞으로 잘해드려야겠다. 다은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시댁 집에서는 이미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아들이 정말 잘 골랐네. 은행원이면 퇴직금도 많이 나올 테고 연금도 든든할 거야. 맞아. 우리 노후도 걱정 없겠어. 그렇게 다은의 가치는 사람이 아닌 경제적 수단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시아버지가 뜬금없이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애는 안 낳는 게 낫다. 둘이 알콩달콩 잘 살면 되지. 괜히 힘들게 뭘 애를 낳아. 다은은 귀를 의심했다. 보통 시부모라면 언제 손주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재촉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아이를 낳지 말라니. 하지만 다은의 인생 목표는 엄마였다. 사귈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 민수와 닮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것이었다. 아버님, 저희는 아이를 갖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돈도 많이 들고. 너도 직장 그만둬야 할 텐데. 그럼 우리 경제 사정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제서야 다은은 깨달았다. 시아버지가 아이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다은이 직장을 그만둘까봐 걱정하는 거였다. 며느리의 꿈이나 행복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 말은 다은에게 칼처럼 꽂혔다. 아이 없는 삶을 강요당한 순간 다은은 소름과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신혼 초기라 감히 대들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다은은 민수에게 털어놓았다. 여보, 아버님이 아이 낳지 말자고 하세요. 저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데.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다. 아빠가 그러셨다고? 글쎄, 우리 생각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끼리 계획해보자. 하지만 다은의 마음에는 이미 불안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다. 결혼 1년 차. 다은은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쳤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인대가 파열되고 뼈에 금이 갔다. 3개월간의 재활치료와 통원치료가 필요해. 은행에서 휴직까지 내야 했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강조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후유증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날아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그 정도 했으면 목발 짚고라도 출근해야지. 집에서 뭐하러 그렇게 쉬고 있냐? 월급이 안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까지 거들었다. 요즘 애들은 참 약해. 우리 때는 그 정도 다쳐도 일하면서 살았는데 아픈 몸보다 더 아픈 건 시댁의 무심한 말이었다. 며느리의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 후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은은 임신을 시도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은 결과 난임 진단을 받고 시험관 시술까지 받게 되면서 다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다. 시험관 시술은 몸과 마음 모두를 혹독하게 괴롭혔다.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고 부작용으로 몸이 붓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 회사에서도 자주 병원에 가야 해서 눈치가 보였다. 첫 번째 시술에서 임신이 됐다. 다은은 하늘을 날 것 같이 기뻤다. 하지만 8주 만에 유산됐다.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2번이나 유산을 겪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입은 가차 없었다. 애 욕심이 많으니까 그렇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차라리 안 낳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고생만 하네. 시누이 강미정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같은 세상에 애 낳아봤자 뭘 해?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동생네가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 부모님 모시는 것도 빠듯한데. 다은은 결국 시누이에게 터져버렸다. 형님도 아이 키우시잖아요. 형님 아드님 대학 등록금 걱정하시면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 후 시누이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시누이는 부모님께 다은이 버릇없다고 일렀고 시댁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다은이 없는 자리에서 시아버지는 말했다.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안부 전화 하나 없다니.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사실 다은은 아직 휴직 중이었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게으르다고만 생각했다. 그 말을 들은 큰며느리 김영희는 친절한 척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동서야, 그냥 참고 들어.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전화 한 통 안 하네 하시면서. 형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요. 아, 그래? 그래도 시부모님한테는 안부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전화를 끊고 다은은 더욱 절망했다. 도리어 상처만 더 깊어졌다. 용기를 내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려봤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몸이 안 좋아서 인사가 늦었습니다. 돌아온 건 냉랭한 목소리뿐이었다. 그래, 왜? 아버님,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괜찮아지면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알았다. 딱 3마디로 끝나는 통화였다. 사랑받던 며느리에서 차가운 외면의 대상이 된 순간이었다. 경제적 가치가 없어지자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복직 후에도 다은은 여전히 명절이면 시댁에 가서 음식하고 청소하고 용돈도 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뒷말과 비교, 그리고 멸시뿐이었다. 일도 제대로 못하지. 안부 전화도 안 하지. 애도 못 낳지.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시어머니는 큰며느리와 다은을 대놓고 비교했다. 영희는 참 알아서 잘해. 애도 둘씩이나 낳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에 비해 다은이는 설날에는 더욱 노골적이었다. 다은이 힘들게 준비한 음식들을 보며 시아버지가 말했다. 맛이 예전만 못하네. 정성이 부족해.
신우이도 거들었다. 엄마, 다음에는 우리가 준비할까요? 다은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며느리가 해야지지. 그것도 못하면 뭘 하겠어. 그 순간 다은은 깨달았다. 시댁에서 내 자리는 없구나.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이용당할 사람일 뿐이구나. 명절 준비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서 다은은 매번 다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지만 민수를 생각하면 차마 그만둘 수가 없었다. 다가오는 어버이날. 다은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시댁에 가서 또다시 상처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제 그 모든 굴레를 벗어던져야 할까? 그런 다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수는 여전히 부모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 라며 중재자 역할만 했다. 다은은 그동안 남편 민수에게 수없이 하소연했다.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 무시당한 감정들, 인격 모독적인 말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수는 늘 같은 대답만 했다. 부모님이 아기가 있어서 그러겠어? 그냥 참고 넘어가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당신 부모님이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거야? 다은아, 우리 부모님도 나름대로는 고생하셨어. 이해해줘. 민수는 항상 부모 편이었다. 아내의 고통보다는 부모의 체면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두 번째 유산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다은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민수가 급히 달려왔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오지 않았다. 아들아, 응급실비 많이 나올 텐데 보험 처리 잘해라. 그리고 다은이가 이번에도 또 회사 쉬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내가 생사의 고비에서 고통받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건 돈뿐이었다. 민수는 그 순간 전율했다. 병원 침대에서 다은이 눈물로 잠든 모습을 보면서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부모가 아내를 얼마나 몰아세웠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다은아, 미안해. 민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지금까지 아내가 얼마나 혼자 힘들어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아내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다. 부모의 말만 듣고 아내의 마음을 외면한 자신이 미웠다. 퇴원 후 며칠이 지났다. 다은은 집에서 조용히 몸조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은이 언제 회사 나가냐? 또 오래 쉴 생각은 아니지? 민수가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다은이가 아직 많이 약해요. 좀 더 쉬어야 해요. 약하긴 뭐가 약해.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나약해. 우리 때는 그 순간 민수가 끊어버렸다. 아버지,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대화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부모님 댁을 찾았다. 다은은 집에서 쉬게 하고 혼자 갔다. 거실에 앉아 민수는 평생 해보지 못한 말을 꺼냈다. 다은이 힘들어하는 거 이제 2번 다시 못 봅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뭐? 지금 아비한테 대드는 거냐? 대드는 게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이 문제는 저희 부부의 일이지 부모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은이가 아픈데도 돈 걱정부터 하시는 건 정말 너무하십니다. 시어머니도 끼어들었다. 얘가 미쳤나? 지금까지 우리가 너희 부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잘해주셨다고요? 다은이가 유산하고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부모님은 병원비 걱정부터 하셨잖아요. 그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아내는 시댁 모임에 가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생길 때까지 제가 혼자 다니겠습니다. 다은이가 회복하고 안정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가 지금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냐? 며느리 편만 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제 아내를요.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맞선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다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다은아, 앞으로 시댁 행사에 가지 않아도 돼. 내가 혼자 다닐게. 다은은 믿기지 않았다. 정말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미안해. 예. 이제까지 너 혼자 힘들게 했어. 이제는 내가 지킬게. 그날 이후 다은은 시댁 행사에 가지 않았다. 민수가 홀로 부모님을 챙기며 다은을 보호해 주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크게 화를 냈다. 전화로 민수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내가 우리보다 며느리가 더 중요하냐? 효자 노릇은 다 그만두겠다는 거냐? 하지만 민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부모님도 소중하고 아내도 소중해요.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힘들어하는데 그걸 못 본 척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자 시부모도 차츰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수의 단호한 태도에 더는 간섭하지 못했다. 시누이는 여전히 불만이었다. 엄마, 동생이 완전히 며느리한테 휘둘리고 있어요. 저런 며느리 둔 것도 모자라서. 하지만 시어머니도 이제는 말을 말렸다. 그만해. 민수 마음 돌리려면 우리가 먼저 양보해야 할 것 같다. 다은은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내 편은 남편이구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았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다은은 천천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정신과 치료도 계속 받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수는 변했다. 이제는 아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아내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시댁 일로 다은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모든 걸 자신이 처리했다.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졌다. 시부모님도 며느리에게 너무 심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 특히 시어머니는 가끔 다은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관계 회복을 시도했다. 다은아, 그동안 미안했다. 엄마가 너무 몰랐구나. 아직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는 않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다은의 몸 상태도 호전되기 시작했다. 의사는 말했다. 스트레스가 난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음이 편해지시면 자연 임신 가능성도 높아져요. 다은과 민수는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둘 다 마음이 편했다. 주변에 간섭도 없고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그래.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 아이가 생기면 정말 예쁘게 키우자. 시댁은 여전히 다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부부는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갔다. 며느리라는 이름보다 한 사람의 아내이자 소중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삶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아이에게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기 위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었다. 다은은 이제 확신했다. 민수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고마워요, 여보. 나를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우리는 부부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6개월 후 다은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예요. 산부인과에서 들은 의사의 말에 다은은 믿을 수 없어 여러 번 물어봤다. 이번에는 자연 임신이었다.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몸도 자연스럽게 회복된 것이다. 민수와 함께 초음파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콩알만 한 아기의 심장박동 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다. 여보, 우리 아기예요. 그래. 우리 아기야. 이번에는 꼭 건강하게 태어나자. 이번에는 달랐다. 시댁에 간섭도 없었고 스트레스도 훨씬 적었다. 다은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을 품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정말이냐? 우리 손주가? 시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기쁨이 느껴졌다. 그동안 손주를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임신 소식을 들으니 감격스러웠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다은아, 엄마가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몰라줘서 이제는 몸조리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다은은 놀랐다. 그동안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다니. 신우의 미정도 달라졌다. 다은아 축하해. 내가 그동안 너무 심했지? 미안해. 임산부한테는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니까. 앞으로는 조심할게. 물론 아직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민수는 이 과정에서 한 뼘 더 자랐다. 이제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알았다. 임신 5개월째 되던 주말, 다은은 큰맘 먹고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했다. 시어머니가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임산부에게는 미역국이 최고야. 우리 손주 튼튼하게 키우자. 시아버지도 달라져 있었다. 다은아, 그동안 내가 너무 재정적인 것만 생각했나 보다.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한 건데 미안하다. 식사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말했다. 손주 태명은 뭐로 지었어? 아직 못 지었어요. 그럼 내가 하나 지어볼까? 소망이는 어때? 우리 모두가 소망하던 아기니까. 다은은 미소를 지었다. 이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다. 오늘 어땠어? 많이 피곤하지 않았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이제 정말로 가족다운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은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아기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도 받고, 아빠, 엄마의 사랑도 받고, 그래, 우리가 받지 못했던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는 충분히 줄 거야.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갈등과 아픔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 시간들을 통해 민수는 진정한 남편이 되는 법을 배웠고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를 존중하는 법을 깨달았다. 다은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다.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여보,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고생 시키지 말아요. 시댁이든 처가든 서로 존중하는 가족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본보기가 되자. 그래야 아이도 바르게 자랄 거야. 배 속에 아기가 꿈틀거렸다. 마치 부모의 다짐을 듣고 있다는 듯이 이제 다은은 확신한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제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첫걸음은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